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왜 중국인은 해외에서 공격받고 있을까? 2024년 파키스탄 중국 기술자들을 태운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연기 속에서 빠져나왔고 파키스탄 정부는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공격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 가지 질문이 세계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공격받고 있을까?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중국의 거대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중국의 거대한 계획 1대1로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거대한 구상을 세계에 발표합니다. 바로 1대1로, 영어로는 Belt and Road Initiative입니다. 일대는 육상 실크로드, 즉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로 네트워크를 뜻하고, 일로는 해상 실크로드, 즉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실크로드를 현대판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통신망, 이 모든 것을 중국이 직접 짓거나 자금을 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세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에 중국이 직접 와서 인프라를 지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비제덧 논란도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어떤 나라가 중국의 돈을 빌려 항구나 도로를 건설했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시설의 운영권이나 관리권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우려였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도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도 1대1로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550개가 넘는 나라가 1대1로 관련 협정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곳곳에는 수십만 명의 중국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2부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사건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가 터진 곳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1대1로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CPEC, 즉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이름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항구가 건설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8년 파키스탄의 카라치 중국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다수의 중국 기술자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폭발로 인해 추락했고 여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24년에도 중국인들을 태운 차량을 노린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파키스탄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공격들의 배후로는 주로 발루치스탄 해방군, 즉 BLA라는 무장 세력이 지목됩니다. 발루치스탄은 파키스탄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파키스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CPEC 사업의 이익이 자신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인프라는 생기는데 정작 발루치 주민들은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땅은 수용당하고 자원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분노가 쌓인 것입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CPEC의 주체인 중국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3부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의 상황, 이런 반중 감정이나 공격 사건은 파키스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 고용주가 현지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비아의 구리 광산에서는 중국인 관리자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 기업과 현지 하청업체 사이에 분쟁이 반복되면서 현지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내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부를 지원한다는 인식 때문에 반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중동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멘이나 이라크처럼 전쟁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도 중국 기업의 시설이나 인원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부. 왜 중국인이 표적이 되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갈등과 경제적 불만입니다. 대형 인프라 사업이 들어오면 반드시 토지 수용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속한 일자리가 현지인이 아닌 중국에서 온 인력으로 채워지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현지 법이나 노동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현지 문화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쌓이면 반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두 번째는 무장 조직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극단주의 조직이나 분리 독립 무장 세력들은 언제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원합니다. 현지 정부 시설을 공격하는 것보다 중국처럼 강대국의 국민을 공격했을 때 훨씬 더 큰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중국 감정의 확산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중국 기업의 부당행위 사례가 빠르게 퍼지면서 개별 사건이 전체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중국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하는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는 단순한 해외 원조가 아니라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자원 확보,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와도 연결된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간 중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현지 정부와 협력해 중국 관련 시설과 인원을 보호하는 전담 보안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특수 보안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CPEC 프로젝트 현장 주변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해외에 군사기지를 더 늘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메지부티 해외 군사기지를 운영 중인 중국이 추가적인 거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테러나 사건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해외 확장, 지역 갈등, 무장 조직의 전략, 그리고 미중 경쟁, 이 여러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G7이 주도하는 PGI, 즉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발도상국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더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해외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확장은 앞으로 국제 정세를 어디로 끌고 가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이면이었습니다.